안녕하세요. 영어식 사고훈련 동사편 10강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제 get 동사를 계속 이어서 보고 있죠. 자, get은 엄청나게 많은 뜻을 갖고 있는 동사가 아니었고요. 오히려 거꾸로 내가 단어 모를 때마다 내 마음대로 이때 서술어 뭐 써야 되지? 막막하면 그때 내 마음대로 쓰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단어 모르니까 무조건 나는 get을 써야지 이러면 안 되시고요. 네, 정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처음에 일단 같다라는 의미의 own, have라는 뜻이었고 또는요 이제 힘, 움직임의 뜻이었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부분은 이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여러분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그냥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눴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자기한테 뭔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가 생기는데 우리말 서술어의 특징을 봤더니 알고 봤더니 뭐 챙기거나 꺼내거나 갖고 오거나 사거나 이런 애들은 지가 원래 애초에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는 거 그런 상황에서 get을 단어 생각 안 나면 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타이어에 펑크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점수를 A를 받는다든지 C를 받는다든지 옷에 뭐가 묻는다든지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꼭 가만히 있을 필요는 없지만 뭔가 내 의도를 갖지 않아도 뭔가가 생기는 일 그런 일일 때 서술어를 막 바로 못 떠올리겠어요? 그러면은 그때도 get을 썼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때도 될 것 같고 이때도 될 것 같고 경계가 모호해요. 그러면 이거 구별하실 필요 없으시고 기본적으로 뭔가가 나에게 생긴다 이러면은 그냥 get을 쓴다는 거. 그 정도만 일단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이 힘, 움직임의 뜻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힘, 움직임의 뜻에서 이 힘 움직임의 뜻으로 쓰인 get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자기가 혼자 돌아다닐 때는 굉장히 쉽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 처음 보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이번 동사편 시작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어에서 주인공이 어디론가 이동을 할 때 그때 서술어 대신에 방향으로 표현을 한다고 다 말씀을 드렸죠. 그때 어쨌든 방향은 이동하는 결과는 이 뒤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얘가 일단은 움직였다는 표시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뭘 쓰라고 했어요? get 또는 go, come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때 get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얘가 원래 움직인다는 뜻이니까 그래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오랜만에 한번 복습해 볼게요. 내가 학교에 갑니다. I get to school. 내가 일어났어요. I get up. 내가 엎드렸어요. I get down. 내가 올라갔어요. I get up. 그 다음에 내가 내려갑니다. I get down. 그 다음에 내가 어딘가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I get on. 그 다음에 여기서 분리돼서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면 I get off. 특히나 버스를 탑니다. I get on the bus. 버스에서 내립니다. I get off the bus.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내가 어딘가에 들어갑니다. I get in. 나옵니다. I get out. 제가 그냥 설명을 위해서 편하게 그냥 get을 계속 쓰고 있는데 좀 전에 했던 문장 중에 과거형을 그대로 살리시고 싶으시면은 gat을 쓰셨으면 됐죠.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 주인공이 실제로 움직일 때 이 get을 쓴다는 건 이런 서술어들을 대신할 수 있다. 이 get 움직였다는 뜻과 방향을 덧붙여서 이렇게 서술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움직임의 뜻으로 또 쓰이는 주인공 혼자 있을 때 쓰이는 거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나는 배가 고파요를 원래 우리 영어로 어떻게 해요? I'm hungry 이렇게 알고 있죠.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원래 그냥 배고플 때는 I'm hungry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제가 조금 전에 밥을 먹고 왔는데 밥을 충분히 먹었어요. 자, 제가 뭘 먹었냐면요. I ate 2 chickens, 1 pizza, 1 짜장면, 1 탕수육, 3 hamburgers, and 또 먹을 수 있는 게 뭐 없나? 네.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뭐 그 정도 먹고 그 다음에 후식으로 I ate 3 ice creams and 2 waffles for dessert. 이렇게 후식으로 그 정도로 먹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생각했을 때 당연히 배가 막 터질 것 같겠죠.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몇 마디 강의를 시작하고부터 슬슬 배가 고파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느낌을 좀 살려줄 때
get을 쓰시면 돼요. am 대신에 나의 상태의 변화를 표현해 주는 게 get이에요. 그래서 I'm hungry 하면은 내가 그냥 상태가 배가 고파요 이런 느낌이고 I get hungry 하면 슬슬 배가 고파지네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비동사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나의 상태를 표현할 때 뭔가 캡처 사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순간 캡처를 딱 떴더니 정지 화면일 때 그냥 상태를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느낌이고요. get은 한 10초 정도 되는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태가 이랬는데 이렇게 넘어가네요. 배가 아까 빵빵하게 터질 것 같았는데 이렇게 넘어가네요. 이 정도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슷한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나는 그냥 잠이 와요. 이거 어떻게 해요? I'm sleepy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여러분 불과 5분 정도 전까지만 해도 아주 쌩쌩했는데 막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켜고 공부를 막 시작하려고 하니까 슬슬 벌써 잠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I get sleepy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이 get은요, 여기서 만약에 점점 잠이 오고 있어요 하고 싶으면은 I'm getting sleepy 하셔도 되고, 잠이 오게 됐어요. 갑자기 잠 왔어. 잠이 오게 됐어. 이러면은 I got sleepy.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돼요. 이 자리에 있는 get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별거 이거 만약에 어렵게 느껴지시면요, 그냥 get만 쓰시고, 기본적으로 am은 지금 원래 상태가 그냥 잠이 오는 상태고, get은 좀 전까지 괜찮은데 이제 갑자기 잠이 오네. 이런 변화, 움직임을 나타낸다는 거, 요거 정도 하나 챙겨두세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여기다가 제가 이 설명할 때 be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get을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 보너스로 알려드리는 거 있는데 이거는 필요하신 분들만 챙기시고 이건 보너스니까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영어 공부할 때요, 수동태라는 단원이 있어요. 수동태 하면은 그냥 공부를 하셨든 안 하셨든 수동태 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동태 만드는 원리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공식이 B 플러스 PP 이렇게 B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수동태 단원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딱히 뭐 문법책을 가지고 공부를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왜 그러냐면 여기 B 플러스 PP의 이 상태를요, 보통 그냥 읽으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내 상태가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그게 수동태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문장을 못 만드는 거. 시험에 나오는 문장들은 이렇게 했는데도 못 만드는 걸 예외로 내거든요.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시험에 나오는 문장을 풀려면 그 예외를 익혀야 되고요. 수동태는 책을 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책을 보나 안 보나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 정도만 쓰는데 얘를요, get으로 바꿔서 쓰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내가 벌에 쏘였어요. 그러면은 그냥 I'm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상태가 쏘인 상태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읽으시면 돼요. 내 상태가 쏘인 상태예요. by a B 이렇게 얘기를 할 때 B를 쓰면요, 우리는 그냥 현재의 상태만 알 수 있어요. 보면 퉁퉁 부었겠죠. 그 상태만 알 수 있는 게 M이고 여기를 got을 쓰잖아요. I got stung by a bee 이러면은 제가 아까 움직임의 느낌이 살아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벌이 와가지고 벌이 와서 톡 쏘고 가는 이 느낌 10초 정도 동영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느낌까지 살려줄 수 있어서 원래 B를 쓰는 수동태의 느낌, 움직임을 좀 더 살려주려면 get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I got stung by a bee 하면은 이렇게 벌이 와서 쏘고 가는 느낌까지 조금 더 살아난다는 거. 그래서 주인공이 자기 혼자 있을 때 서술어 자리에 get을 쓰면요, 자기가 직접 움직이는 이런 방향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기의 상태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들을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간단하니까 이 정도만 정리를 할게요. 제가 조금 전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애들은 주인공이 자기 혼자 있을 때의 그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 볼 거는 주인공 뒤에 어떤 대상이 하나 나와요.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물일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이 하나 나오고요. 그때 대상이 나오면 이때 힘, 움직임의 뜻일 때는 이 대상에 힘을 가합니다. 우리 예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get 같은 경우도 이 주다, 생기다의 뜻으로 받을 사람이 있으면 얘한테 생기게끔 해줍니다. 이런 뜻이 있었죠. 그래서 주다의 뜻이 있었는데 여기에 힘의 뜻을 챙길 때는 이 받을 사람이 있으면요, 이게 사람이든 대상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대상이 여기 나오면 얘한테 힘을 가합니다. 이런 뜻이 돼요.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힘의 진짜 뜻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할 때마다 이렇게 전공이 뭐세요? 이러면서 뜬금없는 질문을 해요. 자, 그 질문을 하는 저희가 뭐냐면 이과생들을 추려내려고 자, 이과생들 이렇게 놀라시죠? 그런데 분명히 제가 일반 물리 대학교 1학년 교양 시간에 배운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대학교 1학년 때 안 배우셨으면 고등학교 때라도 배웠고요. 심지어 중학교 1학년 때 물상책은 이과를 나누기 전에도 배웠던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이과생들이 원래 오프라인에서는 정말 막 부들부들 떨고 계세요. 자,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안타깝게도 지금 온라인상으로만 뵙다 보니까 직접적인 질문을 못 드리는데 힘의 정의가 뭡니까? 이러면 많은 학생들이 대답을 하시기를 F는 MA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네, F는 MA도 좋은데 걔는 힘의 그 기본적인 성질 아니에요? 힘 자체의 정의는 아니죠. 힘의 정의는 힘은 먹을 거냐? 힘은 액체냐, 뭐 기체냐, 뭐 뭔가 있어야 되는데 힘이라는 게 뭔지는 아직 밝혀주지를 않고 있죠. 그걸 이제 제 기억이 맞다면요. 중학교 때 물상 시간에 열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열도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죠. 얘가 뭐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때 그 열의 정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온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힘의 정의도 물체의 상태나 위치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F는 MA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힘의 여러 가지 성질 뭐 1법칙, 2법칙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자, 일단 힘의 기본적인 성질은 우리 생각을 해보시면요. 내가 어떤 대상, 예를 들어서 농구공이 있어요. 이 농구공에다 힘을 가하면요. 농구공에 힘을 이렇게 가하면 얘가 찌그러지죠. 상태가 변해요. 그 원인이 힘이라는 거죠. 아니면 내가 얘를 던져요. 그러면은 얘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뭔가 힘은 원래 정의는 뭔가의 위치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에요. 그게 영어란 언어에 기본적으로 깔려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제 생각에 미국 애들이 과연 이걸 이해하고 얘를 의식하고 이해라기보다는 의식하고 쓸까는 좀 의문이 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서술어도 우리가 말을 하는 건 그냥 이 상황에서 이렇게 써왔으니까 무의식 중에 쓰고 있는 거지 이런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어는 뭐 이렇게 뭐 그룹을 중시해서 우리, 저희 뭐 이런 표현들이 발상했다, 뭐 발달했다 이걸 의식하고 쓰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미국 애들이 이걸 의식하고 힘의 정의를 의식하고 쓴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냥 언어 자체가 이런 특징을 원래 갖고 있는 이걸 그냥 무의식 중에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어떤 대상이 나올 때는 힘을 가하면은 위치나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그 발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구질구질하게 뭐 귀찮게 이런 발상을 쓸까요? 이 발상이 왜 필요한가요? 이거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이 발상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를 하시려면요. 지금부터 설명이 정말 중요한 이 영어식 사고 강의 전체 강의의 하이라이트 부분인데요. 영어와 우리말이 달라지는 결정적인 지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말 같은 경우는요. 제가 얘기를 하죠. 자, 영어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인공의 행동. 자, 그러면 한국어에서는 주인공의 행동할 때 여기 있는 서술어가 완벽하게 발달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책을 꺼냈어요. 그러면 나 꺼냈어요. 책을. 그 다음에 내가 엎드렸어요. 그러면 나 엎드렸어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차를 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 탔어요. 차를. 그냥 이렇게 어떠한 경우에도 여기 있는 서술어 중심으로 다 표현이 돼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영어는 어떻게 하냐면요. 주인공이 직접 돌아다닐 때 물리적인 상태로 물리적인 위치로 표현을 해주고 아까 to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처럼 그 주인공이 직접 돌아다닐 때와 주인공이 자기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의 위치나 상태를 바꿀 때 그 두 가지 경우에 나눠가지고 패턴을 다르게 써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양쪽에 장단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걸 구별하지 않아도 우리에겐 이게 굉장히 낯설어요. 이 자기가 직접 하는지 자기가 어떤 대상을 움직이는지를 구별하려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굉장히 낯설고 처음에는 약간 껄끄러운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나눠도 되는 대신에 여기 있는 서술어를 전부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영어는요, 이거 한 번만 나눠주면은 서술어를 몰라도 만들어 쓰고, 웬만한 경우에 같은 발상으로 대상만 챙겨주면, 이 패턴만 챙겨주면요, 서술어 없이 문장을 만들어 쓸 수 있거든요. 자, 방금 이게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볼게요. 자, 내가 차를 탔어요 할 때는 뭐예요? 내가 지금 움직인 거지, 차라는 대상을 어떻게 움직인 게 아니죠. 내가 직접 움직인 거죠. 그걸 우리는 그냥 나는 탔어요 차를 이렇게 한 번에 처리를 하고, 내가 책을 꺼냈어요 이럴 때는 내가 꺼냈어요 책을인데, 사실 이 동작의 그 진짜 본질을 보니까 이번에는 내가 움직인 게 아니라 나는 책을 움직인 거죠. 이거의 차이가 느껴지세요? 내가 학교에 갔어요 할 때는 내가 직접 움직인 거고, 여기서는 내가 책을 학교에 갖다 줬어요 하면은 책을 이동을 시키는 게, 힘을 줘서 이동을 시키는 거, 이 차이가 있어요. 이게 조금 낯설겠지만 제가 잠시 후에 이 서술어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러이러한 서술어들이 알고 보니까 대상을 움직이는 서술어였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서술어는 주인공이 직접 돌아다니는 서술어였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엎드리고 숙이고, 그리고 뭔가에서 분리해서 떨어지고 출발하고, 이거는 내가 직접 돌아다니는 거고, 잠시 후부터 보여드릴 서술어들은 알고 보니까 원래 이 서술어들은 대상을 이렇게 움직이는 서술어였구나. 그게 우리말에서는 알아서 서술어가 다르게 발달해 있는데, 영어는 얘를 다 일일이 외우지 않고 그냥 이 대상에 힘을 가해서 역시나 위치나 상태를 바꿔서 표현을 해주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교재 15페이지를 함께 볼게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글을 내보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것도 그의 위치를 바꾸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글을 내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서술어 필요 없이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요거를 큰 자리에 한번 써볼게요. 내가 그에게 힘을 가해가지고 내보내는 거는 결국은 얘의 위치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내보내다라는 서술어가 중요했는데,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힘을 줘서요, I got him, 내보내면 방향은 뭐 쓰시면 돼요? out,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내가 책을 꺼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책이 I got the book, 책을 꺼냈어요 그러면 책의 위치는 out이에요. 여기서 보면 또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말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대상이 사람일 때는 내보냈어요 라고 표현을 했고, 책일 때, 사물일 때는 꺼냈어요 라고 알아서 서술어가 바뀌어요. 대상이 사람일 때, 사물일 때 알아서 서술어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발달해 있는 언어인데, 그래서 우리가 쓸 때 이 원리를 모르고 일일이 이 서술어 중심으로 생각하면 더 찾기가 힘들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으실까요? 자, 얘네들 이 원리를 그대로 살려가지고요. 제가 그러면 또 볼게요. 내가 글을 들여보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I got him in. 그 다음에 내가 책을 넣었어요. I got the book in. 그 다음에 내가 책을 들어 올렸어요. I got the book up. 내가 글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면 I got him up.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지금 보면 일으켜 세우다, 이런 서술어들 다 상관없이 그냥 영어에서는 이 대상의 위치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 우리말과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 지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글을 눕혔어요. 그러면은 I got him down. 내가 책을 내려놨어요. I got the book down.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술어가 좀 재밌어요. 내가 글을 학교에 데려다 줬어요. 사람일 때는 데려다 줬어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여기 있는 서술어가 데려다 주다가 뭐지? 얘부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I got him, 얘를 챙겨가지고요, 같이 이 위치로 이동을 하는 거, 그게 데려다 주대요. 만약에 학교예요. 학교로 가는 거면은 I got him to school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내가 학교에 책을 갖다 줬어요. 그러면은 그걸 I got the book to school. 책 같은 경우는 갖다 주다라는 서술어를 쓰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데리고 가다라는 서술어를 쓰고 있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이 부분을요, 여러분 교재 15, 16페이지에 보면은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에 있는 화살표, 이 대상 뒤에 나오는 화살표의 방향을 잘 보시면서 얘를 좀 한번 문장을 다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 문장 한번 다 만드신 후에 여기서 강의 멈추시고 문장 만드신 후에 강의를 계속 이어서 보시면 돼요. 이때 주의사항은요, get 다음에 어떤 대상이 있어야지 얘한테 힘을 주고, 힘 준 결과가 이 위치가 끝에 나와야 된다는 거, 이 순서를 꼭 챙겨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다 하신 분들은 강의를 계속 이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15페이지부터 같이 볼게요. 자, 내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어요. I got her up.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내가 걔네들을 내보냈어요. 이 낯선 걔네들 같은 경우는 them을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I got them 내보냈어요. out. 얘 위치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her이었죠. 그 다음에는요. 내가 책을 꺼냈어요. I got the book out. 그 다음에 걔가 나를 내쫓았어요. 걔는 누구예요? he 하셨어요. 아, 여러분 무의식 중에 떠오르는 그 원한의 아이는 남자였어요. 이때 she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내쫓았대요. 그러면은 he got me out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내가 모자를 꺼냈어요. 그러면은 I got the cap out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교재 16페이지 보면요. 내가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올게. 그러면은 뭐뭐 할게 이러니까 I'll get 나 김치 그 다음에 냉장고에서 꺼낼 때 우리 많이 했었죠. Out of the 어떻게 해요? refrigerator 네, out of the refrigerator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오븐에서 감자를 꺼냈어요. 그러면은 I got the potato out of the oven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감자를 오븐에 넣었어요. 그러면은 I got the potato 뭐 한 개면은 potato고 여러 개면은 potatoes 이렇게 되겠죠. 자, 감자를 그 오븐에 넣었어요. 넣은 거죠. 네, 그러면 I got the potatoes in the oven. 우리 꺼낼 때만 oven가 하나 더 들어갔고 out of the oven. 그 다음에 넣을 때는 바로 in 다음에 in the oven 바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남자친구한테 김밥을 갖다 줬어요. 이 문장은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내 손끝에 닿는 애는 남자친구예요? 김밥이에요? 갖다 주려면? 김밥이 내 손끝에 닿아야 되죠. 얘를 먼저 챙기고요. I got the 김밥. 얘랑 함께 얘를 챙겨서 같이 출발하는 게 데려다 주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I got the 김밥 to my boyfriend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내 남자친구가 나를 돼지 껍데기 집에 데려갔어요. 우리 이제 맛있는 집이라고 얘가 데려가 준 거예요. 그럴 때 나를 챙겨야 되죠. 그러면 my boyfriend got me 나를 챙겨서요. 우리 다 같이 출발하면 되죠. to the 돼지 껍데기 restaurant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자, 나는 걔를 지하철역으로 데려다 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I got him. 만약에 여자이면 her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제 데려다 주면 되죠. To the subway station.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네. 자,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이 우리말과 영어에 달라지는 이 서술어가 워낙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요. 좀 농담을 별로 안 하고 진지하게 강의를 했었는데 이전 강의에 예전 버전의 PPT 버전으로 나오는 지금 강의에 올라가 있는 기존의 현장 강의 할 때는 제가 이 상황에 쓸 수 있는 또 다른 예를 몇 개 이야기를 좀 드려놨거든요. 오늘은 흐름에서 이 서술어가 이어지는 이 설명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새로 강의를 찍을 때는 그 부분을 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다 보너스로 올려드렸으니까 게스리의 파트 1으로 되어 있는 그 강의 그냥 나중에 참고 삼아서 보시면요. 조금 더 재미있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이 get이 어떤 대상에다가 힘을 줘가지고요. 상태나 위치를 바꾸게 되는 이야기 이어서 조금 더 심화해서 계속해 볼게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